안녕하세요. DJ 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황당한 일이 있어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나마 공부 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 힘들게 공부하며 사법고시 준비를 했어요. 결국 변호사가 되었고 연수원 동기랑 사무실 하나 차리고 일을 시작했죠. 난 내가 변호사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근데 시험 통과해도 산 넘어 산이네. 이달에도 운영비 만만치 않게 나왔지? 사건 맞는 건 적은데 사무실 유지비만 해도 빠듯하고 일이 바쁘니 직원 안 될 수도 없고. 그러게 말이야. 사자 되면 다 좋다 하던데 그것도 아닌가 봐. 그래도 내가 맡은 사건 잘 돼서 뿌듯한 거 그거 하나만 보잖아. 그런 보람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형편 안 되는 분들은 돈 거의 안 받고 사건 맡기도 하잖아. 에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해 뜰 날 오겠지? 처음엔 생각보다 수입이 적어 사무실 운영도 어려웠어요. 일이 좋아 열심히 했지 수입만 보고는 변호사라는 직업도 큰 메리트는 없다 싶었죠. 하지만 동기랑 으쌰으쌰 열심히 하다 보니 점점 사무실도 커졌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늘어났어요. 지금은 그렇게 크진 않아도 꽤 규모 있는 로펌이 되었고 동기랑 전 공동 대표로 일하고 있죠. 남편도 저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없는 집에 태어나 이 일 저 일 다 하다가 우연히 지금 업계에 발들여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 전에는 회사 생활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처음엔 잘 안 돼서 이리저리 뛰며 노력했죠. 내가 가장인데 당신이랑 애들한테 잘 못해주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열심히 벌어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성과가 잘 안 나오네. 그냥 월급쟁이로 남을 걸 그랬나 봐. 내 딴에는 당신한테 떳떳하려고 사업 시작한 건데 괜한 짓이었나 싶어. 무슨 소리야. 계속 노력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어떻게든 돈 더 많이 벌어서 우리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우리 위해서 노력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 나도 벌고 있으니 생활은 어떻게 되겠지. 당신이 먼저 잘 돼서 다행이긴 한데 나도 빨리 따라잡아야 하는데 걱정이네. 매달 당신 수입에만 의존할 순 없는데 내가 얼른 사업 일으켜서 당신 고생 안 하게 해줄게. 맨날 사건 맡느라 바쁜데 애들까지 돌보니까 힘들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진짜 잘해줄게. 제가 남편보다 더 빨리 풀려서 좀 빠듯했지만 그래도 애들하고 살아갈 순 있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미안하게 생각했고 그게 고마워서 저도 남편을 잘 챙겨줬어요. 그러다 남편 사업이 빵 터졌어요. 남편이 동종업계에서 온라인 마케팅도 더 빨리 시작했고 시류를 잘 탔던 건지 매출이 쭉쭉 올라갔어요. 나 이번에 사옥 하나 지으려고. 매출 계속 좋아지고 직원도 늘어난 김에 작게라도 사옥 하나 지어보려고 해. 매번 건물 옮겨 다니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 상태면 대출 좀 내도 금방 갚을 것 같아. 진짜? 근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요즘 매출 잘 나온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사옥 지으려면 돈 많이 들잖아. 괜찮겠어? 안 그래도 직원들하고 상의해 봤는데 사옥 하나 지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대출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지금 부서도 자꾸 세분화돼서 규모도 커지는데 사무실 빌리는 돈 아껴서 하나 짓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직원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해. 내가 회사 직원도 아니고 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 혹시 당신이 불안해할까봐 미리 물어보는 거야.
이제 진짜 매출 100억 목표도 달성했고 수익도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내가 잘해줄게. 그렇게 매출 100억 노래를 부르더니 대단해. 바빠서 집에 자주 못 들어와도 내가 애들하고 놀아주고 있으니 걱정 말고 회사 일에만 전념해. 남편 사업이 잘 돼서 사옥도 짓고 사원수도 많아져 매출이 안정되니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은 많이 바빴지만 그래도 시간 쪼개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가족끼리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면서 많이 챙겨줬죠. 하지만 일이 점점 바빠지면서 같이 시간 보내기가 어려웠고 여전히 전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아갔어요. 그러니 애들한테 미안할 때가 많았어요. 남편은 형편이 나아졌다고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려 애썼지만 둘 다 바쁘니 신경 써주긴 어려웠거든요. 엄마, 오늘은 몇 시에 들어와? 아빠는 언제 와? 오늘도 바빠?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야. 아빠는 회사 일이 바쁘셔서 좀 늦으신데. 소명이 자는 동안 들어오실 거니까 저녁에 엄마랑 책 읽다가 자자. 생일에는 꼭 집에 일찍 들어오시는 거 알지? 서운해도 며칠만 참자. 곧 소명이 생일이니까 아빠가 선물 사서 오실 거야. 엄마, 꼭 일찍 와야 돼. 오늘은 나랑 놀아줘. 알았지? 꼭 일찍 올게. 피자 사들고 올 거니까 얌전히 기다려야 돼. 항상 애들을 달래줬지만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기념일이나 애들 생일 때는 꼭 집에 들어와서 저녁도 같이 먹고 시간도 잘 보내니까 그것만 해도 고마웠어요. 사실 저는 바쁠 땐 애들한테 좀 소홀할 때도 있는데 남편은 중요한 날만이라도 밤에 집에서 야근하면서까지 가족한테 잘해주려 했거든요. 한결같이 가족을 우선시하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솔직히 가끔은 남편이 집에 소홀한 거 아닌가 싶었다가도 서운한 게 풀리기도 했죠. 남편은 처가에도 너무 잘했어요. 예, 이번에 이서방이 나랑 네 아버지 여행 보내준단다. 암만 요즘 사업 잘 된다고 해도 우리 여행 보내주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그것도 비행기 비즈니스석으로 끊었단다.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몰라. 유럽 구경하라던데 경비까지 싹 보내줬어. 엄마, 기왕 여행 보내주는 거 알차게 보고 와요. 사위 아니면 누가 그렇게 여행 보내주겠어요? 안 그래도 이서방이 맨날 선물도 보내주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요즘에 이렇게 어른한테 잘하는 사위가 또 어디 있어? 내가 이서방 덕분에 친구들하고 만날 때마다 어깨 쫙 펴고 만난다. 너도 시댁에 잘해드려야 돼. 이서방보다 더 잘해드려야 뒷말 안 나올 거다. 안 그래도 나도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애들 보랴 시댁 눈치 보랴 은근 힘들다니까요.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영양제도 자주 사드리고 맛있는 거 자주 부쳐드리고 전화 드리니까 다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런 며느리 어디 있냐며 도리어 날 챙겨주신다니까요. 그래, 이서방 하는 것처럼 시부모님 잘 섬겨야 한다. 그래야 네가 떳떳한 거야. 이서방이 이제 너보다 수입이 더 좋으니까 물질적으로는 잘 못해드려도 마음 써드리는 것만 잘해도 며느리 대우 받을 거다. 알았어요. 이서방이 시간 부족해도 본인 선에서 시간 내서 안부 전화하고 잘 챙겨드리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댁에 신경 많이 쓰는 거고요. 애들한테도 잘해주니 나는 남편 잘 만난 거죠. 남편이 늘 친정에 잘해주고 저랑 애들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 저도 남편 따라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같이 열심히 일하며 돈도 모았고 양가 부모님이며 애들한테 잘해주니
이만하면 화목한 가정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랑 남편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같이 잘 된 케이스였고 어려운 시기를 동고동락한 전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가족은 잘 살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근데 호사다마라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기 이 명중님 가족 되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구급차에 실려오셨거든요. 지금 응급실인데 바로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뭐라고요? 어디요? 어느 병원이요? 제가 얼른 갈게요. 응급실로 가면 되죠? 지금 갈게요. 네,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서요. 빨리 와주세요. 뇌출혈이라 위급해서 수술 바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전화로 수술 동의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서면으로 동의서 작성하려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네, 그 이 살릴 수만 있으면 빨리 수술해 주세요. 제가 가서 사인해드릴게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한창 애들 중고등학생이라 예민할 때고 저도 바쁠 시즌인데 남편이 쓰러진 거예요. 그날 남편은 평소처럼 회사에 나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내가 오늘 사원들 몇 명 모아서 일 좀 해야 하거든. 회사 좀 갔다 올게. 주말인데? 주말까지 그렇게 일해야 해? 안 그래도 주말까지 집에서 일하길래 일이 그렇게 바쁜가 싶었는데 회사까지 가야 돼? 꼭 회사에서 할 일이 있거든. 반나절이면 되니까 잠깐 갔다 올게. 정말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올 줄이야. 다행히 회사에서 쓰러져서 바로 119 부른 덕에 초기 대처는 잘 됐어요. 뇌출혈이기는 했지만 빨리 수술하고 치료해서 생명에 지장은 없었어요. 다만 후유증은 남았죠. 남편분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대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쭉 경과 지켜보다 상태가 나아지면 일반 병실로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를 보니 말하시는 건 당분간 어려울 것 같네요. 대답하시는 게 많이 어눌한 게 이 부분은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글씨 쓰고 일반적인 생활하는데도 제약은 있는데 재활 꾸준히 받으면 점점 괜찮아질 겁니다. 많이 심한가요? 생명에는 큰 지장 없죠? 여태 열심히 산 사람인데 가족들 호강시켜준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앞으로 회사 일 하는 건 어려울까요? 당장 몇 달은 일하시긴 어려울 겁니다. 재활에만 집중하세요. 재활한다 해도 언어나 기본 동작이 다 돌아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에만 집중하시고 회사 일은 당분간은 다른 분이 대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똑똑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어눌해지고 멍하니 있는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당장 현실적인 일도 생각해야 하니 친분이 깊은 회사 이사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회사 일 좀 부탁한다고 했죠. 저기 급히 문자 보낸 대로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뇌출혈이라는데 수술은 잘 됐고 의식도 있는데 지금 말을 잘 못해요. 해도 어눌하게 겨우 몇 마디 할 정도예요. 글씨 쓰고 젓가락질 하는 것도 잘 안 돼서 회사 일은 당분간 이사님이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대표님 많이 심한가요? 그러게 과로하지 말고 쉬시라니까.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푹 쉴 거라 하셨는데 댁에서 쓰러지셨나 봐요. 네? 주말에 일 있다고 출근했다가 거기서 쓰러졌는데 직원 몇 명하고 같이 출근해서 일한다고 했거든요. 반나절이면 된댔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연락 받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주말 출근이면 제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출근하는 직원 한 명도 없었는데 급하게 사람 불렀나 보네요. 아무튼 제가 곧 병원에 갈게요. 전 이사 말을 듣고 의아했어요. 이사가 창립 멤버라 회사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일정도 전부 알 텐데 주말 출근을 몰랐다는 게 이상했어요.
아무튼 재활하면 많이 좋아진다고 하고 회사 일도 이사가 맡으면 되니 한시름 났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여자가 저한테 왔어요. 아줌마, 앞으로 제가 이 사람 옆 지킬 거니까 아줌마는 이제 빠지세요. 괜히 늙어서 힘 빼지 마시고 집에나 가시죠. 제가 알아서 챙겨줄 거예요. 정말 황당한 소리였죠. 막내 동생 조카뻘 되는 여자가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뭔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네? 누구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 아세요? 제 남편한테 무슨 말이에요? 저 이분하고 오래 만난 사람이에요. 대표님이 와이프는 의리로 겨우 산다며 앞으로 저랑 평생 같이 있고 싶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몸 아픈데 우리가 같이 있을 시간을 미룰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저랑 데이트하다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얼마나 집에서 스트레스 받았으면 쓰러졌겠어요? 그러니 이젠 빠져주세요. 뭐라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말하는 거 보니 같은 회사 직원 같은데 나이도 어린 사람이 지금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남편하고 바람 피웠다고? 바람이라뇨. 당신하고 헤어질 거라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요. 당신이 우리 사이 방해한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병수발 다 할 거니까 아줌마는 변호사 찾아 이혼 준비나 하세요. 난 당신이랑 다르게 이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고 집에만 처박혀서 밥이나 축 내고 살 뒤룩뒤룩 찌는 그런 모습 보여줄 일 없거든요. 내가 당신보단 더 나으니 이혼하세요. 뭐 이런 미친년이 있나 싶어 머리가 어질했어요. 상간녀 주제에 이혼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황당했죠. 전 그제서야 남편이 우리 모두를 속이고 뒤로 여자 만났다는 게 실감났고 황당하고 괘씸하고 배신감 들고 5만 가지 감정이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왜 여태 몰랐을까 싶어 자책스럽기도 했어요. 하긴 절저하게 속였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겠죠? 갑자기 와서 황당한 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지금 병원 일 처리하는 것부터 회사 일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당신이나 가시죠. 곧 당신하고 헤어진댔으니 제가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쪽은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보든가 하세요. 회사 일도 제가 대충 아니까 제가 처리하면 돼요. 가서 변호사나 찾아보시죠. 이혼할 때 한 푼도 못 갖고 갈 테니 그리 아시고요.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어디 있나 싶어 기가 찼어요. 남편도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하더니 뒤로 딸 같은 여자나 만나왔다는 게 참 어이가 없었죠. 그때 제가 집에 있다 급하게 뛰쳐나와서 꼬리 꾀죄죄하니 상간녀가 내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인 줄 알았던 것 같은데 변호사 보고 변호사 찾으라니 그것도 황당했어요. 남편 놈이 그간 절 살림이나 하고 사는 여편네라고 한 것 같아 실소가 나오기도 했죠. 하긴 누가 상간녀한테 부인이 변호사라고 하겠어요. 겁나서 못 만났겠죠. 남편은 쓰러져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으니 변명 한마디 제대로 못했고 기가 차다 못해 뒤로 넘어갈 것 같았어요. 저기요, 아직 어린 것 같은데 딱 봐도 20대 같은데 정신 차리고 유부남 만나지 마요. 그리고 당신 입장이 상간녀라는 건 알죠? 부인이 아니고 상간녀라고. 불륜 저질러 놓고 뭘 그리 뻔뻔해? 상간녀가 뻔뻔하게 낯짝 들고 찾아오는 건 나 고소해 주십시오 하는 건 줄이나 알죠? 내가 고소하면 100% 이길 텐데. 당신은 예전부터 이 사람한테 버림받은 이혼녀거든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당신만 빠져주면 돼요. 이 사람 재산 덜끝만큼도 건드릴 생각 말고 애들 데리고 나갈 생각이나 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법적으로 이혼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못 거는 거 몰라? 이게 보자 하니 어린 년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네? 그리고 나랑 이혼하면 남편 재산이 다 너한테 간대? 재산 분할이라는 것도 몰라? 검색만 해보면 아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지. 상간녀는 남편 재산 얘기도 중간중간 거들먹거리면서 당장 이혼해라. 내가 진짜 부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법적인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을 거니까 얼른 가. 얘, 넌 가족 아니라 면회 자격도 없거든. 네가 왜 병원을 지켜? 당장 나가야 할 건 너야. 내가 왜 못 와? 나 대표님 와이프 될 사람이야. 그리고 회사 동료니까 당연히 면회도 오고 옆에서 챙겨드릴 수도 있는 거지. 너나 똑바로 알고 말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딱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더 상대할 가치도 없어 병원에 한번 물어보라 하고 치우려는데 마침 간호사가 왔어요. 일단 환자분 안정 취하셨으니 보호자분 빼고 다 나가주세요. 119 신고하신 분은 이제 가시면 돼요. 더 처리할 것도 없고 수술도 잘 됐어요. 아까 구급차 되돌아갈 때 같이 타고 가시지. 굳이 안 계셨어도 됐는데요. 저 여기 있을 건데요. 저 이 사람 가족 될 입장이에요. 저도 가족이니 옆자리 지키고 있을래요. 직계가족 아니면 나가셔야 해요. 병원 방침이에요. 가족이시면 가족관계 증명서 떼오세요. 아니, 앞으로 이 사람이랑 저랑 혼인신고 할 거라니까요. 이미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나보고 나가라고 해요? 병원 방침이에요.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 떼우시면 면회 자격 드릴게요. 중환자실이라 다른 환자 없어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만약 6인실에 입원했는데 상간녀가 저 난리쳤다고 생각하면 어휴, 망신도 개망신이 없죠. 상간녀는 계속 자기가 남편 곁을 지킨다고 우겼지만 결국엔 끌려나가다시피 나가게 되었어요. 혼자 씩씩거리더니 두고 보라 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전 애들한테 상황 알려주고 안심시켜줬어요. 얘들아, 아빠가 갑자기 아프셔서 지금 병원이거든? 근데 많이 좋아지셨어. 뇌출혈로 쓰러지신 건데 그래도 수술 잘 됐고 재활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걱정 말고 평소처럼 학교 가고 병원에 한 번씩 들르면 돼. 알았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할 일만 하면 돼. 병원에서 알아서 치료해 줄 거야. 엄마, 아빠 진짜 괜찮아요? 입원할 정도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아무 일 없죠? 지금 우리도 가볼까요? 아니야. 지금 아빠 쉬고 계시니까 나중에 오면 돼. 엄마도 정리되는 대로 집에 갈 거야. 엄마도 급한 사건이 많아서 병원에 필요한 서비스 다 신청해 뒀으니 여기서 잘 챙겨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애들이 많이 걱정하길래 달래주고 회사 이사한테도 전화해줬어요. 병원에서 잘 챙겨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도 일 바쁜 시즌이라 필요한 거 병원에서 다 챙겨주기로 했거든요. 시간 좀 지나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될 것 같아요. 회사 일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별 말씀을요. 제가 대표님 모시고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당연히 회사 책임져야죠. 다시 오셔서 업무 보실 수 있게 제가 잘할게요. 네, 말씀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혹시 급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뒤집어지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주말 출근이다 뭐다 아무도 몰랐던 걸 보니 이놈이 상간녀랑 만나러 나갔다 쓰러진 것 같은데 그렇게 술 고기 좋아하더니 잘됐다 싶고 속으로 욕만 나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몇 대 후드려 패고 싶었죠. 이런 인간을 병간호까지 해줘야 하나 싶었지만 일단 가족으로서 할 도리는 하기로 했어요. 순간적으로 열받아서 세상 모르고 잠든 남편 허벅지를 꼬집기도 했지만 환자고 나발이고 괘씸하고 열받잖아요. 그날 혼자 밤새서 이 두 연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고 믿을 만한 친구한테도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와, 너네 남편 그렇게 안 봤는데 20살짜리랑 만난다고? 그렇게 애처가인 척하고 좋은 사위인 척 하더니 뒤로 호박씨 같구만? 20살이 아니라 20대 같더라고. 어쨌든 간에 딸뻘이랑 뭐 하는 짓인지. 처음엔 괘씸해서 이혼 안 해주고 버틸까 하다가 그건 좀 아니더라고. 내가 저런 인간 보면서 어떻게 살아? 애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옛날처럼 참고 사는 시대도 아니고 내가 저 인간 없다고 애들 못 키울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나 원망 들을까 이혼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야, 당연히 이혼해야지. 네가 돈이 없어 집이 없어? 친정도 옛날보다 나아졌잖아. 아쉬울 거 없으니 위자료랑 재산 왕창 뜯어다가 이혼해. 그렇지? 그년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니 둘 다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말하는 게 저 인간 회사 직원 같더라. 회사에서도 은근히 소문 돌았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러니까 얼른 소송 걸어. 너 그런 거 전문이잖아. 네가 일 보통 잘해? 이참에 본때를 보여주라고. 네 남편이며 그년이며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 친구 말을 듣고 의지를 불태우며 소송 준비를 했어요. 근데 소송은 증거 싸움이라 증거부터 찾아야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남편한테 크게 실망했죠. 상간녀가 제 발로 찾아오긴 했어도 증거가 확실해야 했으니 남편 휴대폰이며 차 블랙박스며 카드 내역이며 다 뒤져봤어요. 법적으로 안 걸릴 선에서 증거를 착착 모았는데 이게 얼마나 날 우습게 알았으면 대놓고 상간녀를 만나온 거예요. 휴대폰도 패턴 하나 없었고 갤러리에 같이 찍은 사진도 그대로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숙박업소 가서 같이 찍은 사진도 있던데 기가 막혔어요. 카톡 대화 보니 상간녀랑 꽤 오래 만나온 것 같던데 대화 내용도 가관이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진짜 형편없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편네가 살림도 못 살고 자꾸 살만 쪄서 여자로 보이지도 않아. 진작 널 만나서 결혼했어야 했는데 애들 때문에 내가 참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얼른 이혼하고 나랑 살자니까. 왜 이혼 못하는데? 당장 처가 돈 받을 게 있다고 했잖아. 애들도 아직 어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 애들 다 크면 이혼하고 너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3년 정도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조심히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제 흉을 보거나 언제 어디서 만나자, 뭐 먹자, 여행 가자 그런 대화만 수두룩 하더라고요. 상간녀한테는 제 흉 보고 앞에서는 처가에 그렇게 잘하는 남편인 척 가정적인 척 해왔던 건데 이래서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나 봐요. 대충 보니 제가 변호사라고 밝히지는 않았길래 상간녀는 법정에서 만나 얘기하기로 했고 남편이 더 회복되기만을 기다렸어요. 둘이 대놓고 오바 쌈바를 떨어서 증거 다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인생을 실전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동안에도 상간녀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자꾸 전화하고 문자하더라고요. 그것도 고스란히 증거로 남겼죠. 저기요, 대표님 일부러 회사 못 나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님, 당신이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일부러 나 못 만나게 하는 거 아니야? 수술 잘 된 사람이 왜 아직도 연락 안 되고 회사도 안 나와? 뭐?
난 더 할 말 없으니 끊을게요. 한참 어린 사람이 반말이나 찍찍하고 무슨 버릇이에요? 그리고 불륜 저질러 놓고 뭐가 그리 당당해? 재활 중이니 궁금하면 회사 이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이사님하고 내가 계속 연락하거든요. 앞으로 그쪽에 연락하세요. 마음 같아선 쌍욕하고 싶었지만 일부러 녹음하느라 최대한 교양 있게 받아줬고 전화는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 상간녀 문자가 빗발쳤어요. 너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너 가만둘 줄 알아? 돈 한 푼도 못 받아갈 거니까 그리 알아. 네 자식들도 한 푼 못 받을 거다. 평생 궁상스럽게 살 준비나 해. 계속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던데 웃겨서 화도 안 났어요. 남편은 중환자실에서는 나왔지만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몸 상태는 아니라 장기간 입원해야 했고 전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남편이랑 상간녀한테 소장을 접수했어요. 물론 그 전에 애들한테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고 저랑 같이 사는데 동의받은 상태였죠. 애들이 많이 충격받았지만 금방 냉정하게 판단하고 제 편을 들어줘서 고맙더라고요. 전 다른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남편하고 상간녀 일까지 수월하게 진행했죠. 그간 쌓인 짬밥 덕분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믿을 만한 로펌 공동대표인 동기한테도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내가 진짜 창피한 일인데 넌 입도 무겁고 내 사정 훤히 아니까 다 얘기해 준 거야.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 다 이길 수 있겠지? 나 네 남편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다. 너 그간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어? 내가 너보다 이혼 쪽 일 많이 하잖아? 이 정도면 너 100% 이겨. 뭐 더 볼 것도 없네. 증거도 많고 상간녀 전화에 문자에 둘 다 빼도 박도 못하고 너한테 위자료 줘야겠다. 재산도 최대한 많이 받게 내가 도와줄게. 애들은 너랑 같이 산대? 응, 애들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해줬어. 중고등학생이면 알 거 다 알잖아?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니 다들 나랑 같이 산대. 그럼 양육권도 문제 없겠다. 아휴, 이 좁은 나라에 불륜 커플이 왜 이리 많은 건지. 아무튼 도와줄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다 도와줄게. 변론은 혼자 할 수 있지? 나도 변호사거든요. 이혼 쪽 많이 안 했어도 전에 사건 꽤 맡아서 내가 하면 돼. 내가 아주 그냥 이것들 박살낼 거야.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성격인가? 이렇게까지 날 우습게 알았으니 법대로 해야지. 그래, 위자료며 재산이며 양육비며 싹 다 제대로 받아내야 돼. 혹시 내 도움 필요하면 꼭 얘기하고 내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줄게. 같이 일하는 동기가 이혼 쪽 사건을 많이 맡은 덕분에 일은 아주 수월하게 진행됐어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게 도와주니까 법정에서 정말 유리했죠. 증거는 차고 넘쳤으니 남편 놈은 패소할 일만 남았고 상간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소장 받고 본인한테 불리해지니 그제서야 저 자세로 나오더라고요. 아픈 와중에도 비는 모습이 어이없기도 하고 왜 저러고 사나 싶기도 했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 생각이 짧았어. 돈도 잘 벌겠다. 걔가 꼬리채니 나도 모르게 넘어갔어. 나도 남자잖아. 잠깐 불장난 한다는 게 길어졌는데 몇 번이나 떼어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지금 바로 정리할 거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웃기는 소리 하네. 야, 네가 얼마나 날 우습게 알았으면 휴대폰에 증거가 버젓이 남냐? 비밀번호도 없는 걸 보니 숨길 생각도 없었던데 그러면서 앞에서는 가족들한테 잘해주는 척했어? 네가 잘 만나는 20대 아가씨가
날 찾아와서 이혼하라 하더라. 카톡 보니까 날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우스운 여편네로 만들었던데 내가 실전에서 얼마나 무자비한지 보여줄게. 아니야, 걔한테 그냥 맞춰준 거지. 당신 우습게 한 적 없어. 내가 당신 말이라면 다 들어줬잖아. 우습게 알았으면 그랬겠어? 야, 내가 카톡이랑 사진이랑 다 봤거든? 네 입으로 살림이나 하는 여편네다. 살쪄서 여자로도 안 보인다. 이혼할 거다. 열심히 얘기했던데 뭘.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 와이프를 집에서 빈둥거리는 여편네로 만들어? 변호사 와이프 두고 바람 피운 네 말로가 어떤지 한번 직접 지켜봐. 그럼 법정에서 보자. 그 전에 나 만날 생각하지 말고. 애들도 있는데 이혼이라니. 이혼은 하지 말자. 내가 더 잘할게. 없던 일처럼 되게 가장 노릇 잘하고 반성할 테니까 소송 그만두면 안 될까? 애들도 다 알거든? 애들한테 네가 그 여자랑 카톡한 거며 사진 찍은 거며 다 보여줬어. 애들이 나랑 산다더라? 아빠 필요 없대. 너 이렇게 아픈데 그 여자도 네 옆에 얼마나 있어줄 것 같아? 조강지쳐 버리고 잘 살 것 같아? 평생 애들도 못 보는 호래비로 썩어라, 이 나쁜 놈아. 좀 어눌한 발음으로 열심히 변명하고 글씨 쓰는데도 삐뚤빼뚤한 게 진짜 멍청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정남이가 더 뚝 떨어졌어요. 대충 넘어가려고 한참 어린애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꼴을 보니 내가 왜 저런 거랑 같이 살았나 싶었죠. 그 상간녀는 다른 번호로 전화하면서 방방 뛰고 성질 내고 욕까지 하더라고요. 야, 회사로 소장을 보내? 소문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감이야. 부끄러운 건 아나 봐. 당연히 회사로 소장 보내야지. 그래야 못 피하고 받을 거 아니겠어? 이제 재판만 남았으니 두고 보자. 그래, 나도 잘 나가는 변호사 선임했거든. 난 아무 잘못 없고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네가 나한테 돈 줘야 할걸? 아이고 무서워라. 재판 받을 생각에 쫄리기는 한가 봐. 내가 회사 가서 난리를 쳤니? 사람들한테 너 상간녀라 알렸니? 명예훼손은 무슨? 그러게 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을 만나서 이 고생하니? 곧 법정에서 보자. 내가 위자료 최대한 받아내게 증거 다 모았으니 두고 보라고.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끊었고 그 뒤로는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계속 문자하던데 증거만 차곡차곡 쌓여서 제 입장에서는 고마웠죠. 남편이 회사에도 저에 대해서 일절 얘기하지 않아 직원들이 제가 변호사인 걸 몰랐거든요. 상간녀도 당연히 몰랐고요. 아마 남편 성정에 와이프보다 본인이 더 잘 나간다고 남들 앞에서 보여줬으면 하니 철저하게 숨겼을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제대로 확인시켜 주려고 가만히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재판날 상간녀는 절 보더니 콧대만 세우더라고요. 아줌마, 변호사도 없이 왜 혼자 와요? 난 우리 오빠 덕분에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했거든요. 당신 나한테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그리고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줄 알아? 저기요, 내 남편 나이가 몇인데 오빠라는 소리가 나와? 너 20대잖아. 삼촌이라고 불러도 시원찮을 판에 오빠? 그래, 네 오빠 덕분에 좋은 변호사 선임했으니 잘해봐. 상간녀는 제 말에 혼자 씩씩거리며 도끼 눈을 떴고 상간녀 변호사가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 놀라더니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왜 저 여자한테 인사를 해요? 저 여자가 나 고소했다고요. 예, 네 옆에 있는 변호사 내 후배란다. 기수로 따지면 한참 후배거든. 실력 있는 건 맞는데 나한텐 안 되지. 그리고
암만 좋은 변호사 선임하면 뭐하니? 네가 상간녀라는 증거가 철철 넘치는데 넌 절대 못 이겨. 위자료 3천 정도 나올 건데 돈이나 준비하렴. 아, 그리고 돈 안 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미리 준비를 다 했으니 돈 안 주면 강제로 뱉어내야 할 거야. 그제서야 상간녀는 분위기 파악이 됐는지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저는 후배를 데리고 나가서 커피 한 잔 사줬어요. 제가 내 남편하고 놀아나서 내가 준비 제대로 했거든. 너도 알겠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서 너 못 이길 텐데 왜 이런 사건 맡았어? 선배, 저라고 맡고 싶었겠어요? 위에서 맡으라 하니 맡았지.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근데 선배 사건인 줄 알았으면 회사에서도 안 맡았을 텐데. 저도 이건 못 이기니까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위자료 금액이나 깎자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막무가내라 골치 아프네요. 그래, 쟤 겪어보니 막무가내에 눈에 뵈는 게 없더라. 적당히 열심히 하는 척하고 수임료나 두둑히 챙겨. 변호해줬으니 그 돈은 주겠지. 저는 후배 어깨를 툭툭 쳐주고 들어갔어요. 재판 결과는 너무 당연했죠. 남편한테도 상간녀한테도 제가 다 승소해서 탈탈 털어줬어요. 남편은 저한테 재산을 60% 정도 분할해줘야 했고 연금의 퇴직금까지 절반이 저한테 오게 됐어요. 당연히 양육권도 제가 가졌고 양육비의 위자료에 남편이 뱉어낼 돈이 많았죠. 상간녀도 저한테 위자료를 줘야 했는데 처음엔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 나 멋져. 나 그 정도 돈 없어. 그래? 그럼 강제집행 신청할게. 내가 그 전에 돈 안 주고 싶어도 강제로 줘야 할 거라고 했지? 너 내 전남편이 준 차도 있던데 그거 곧 압류될 거야. 돈 없으면 그거 팔아서 나한테 줘야 할 거고. 분수에 안 맞게 외제차는 무슨? 당장 안 주면 바로 법적으로 처리한다. 난 못 준다고. 내 차를 왜 당신이 가져가? 우리 오빠가 나한테 준 걸 왜 뺏어가? 상간녀는 무조건 돈 없다, 못 준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고 저는 강제집행 실행해서 차 판 돈 받아냈어요. 전 남편은 잘못한 것도 많고 애들은 보고 싶다며 순순히 돈을 다 줬어요. 양육비도 매달 두둑하게 받기로 했고 그래서 애들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게 해줬죠. 사실 전 남편이 가식이었든 어쨌든 친정에 잘해준 게 있었고 아픈 사람이라 약간의 동정심은 들었는데 상간녀는 끝까지 지 잘못도 모르고 설쳐서 머리 아팠어요. 그렇다고 형사 고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위자료만 받아낼 수밖에 없었지만 하는 짓이 가관이더라고요. 이제 당신 이혼했으니 내가 오빠 병수발하면 되거든. 병원에 얼씬도 하지 마.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줄 거야.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해줄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제 입장에서는 전 남편 돌봐줄 필요가 없었으니 알아서 하라 그랬죠. 근데 상간녀는 애들도 아빠를 못 만나게 회방을 놓더라고요. 전 남편은 애들 보고 싶어 했지만 몸이 저러니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했어요. 엄마, 그 여자가 우리 아빠도 못 보게 했어.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밀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왔어. 이제 아빠 못 봐? 아빠가 잘못했어도 아프니까 한 번씩 보려고 했는데 그 여자 때문에 못 가겠어. 그냥 가지 마. 그 여자 있는 동안에 가봤자 너희만 속상해. 나중에 정리되면 한 번씩 만나는 걸로 하자. 괜히 갔다가 너희 마음 다치니까 내가 갈만할 때 얘기해 줄게. 애들은 그래도 아빠라고 찾아간 건데 그년이 얼마나 난리를 쳤던지 애들이 울면서 오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가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걸 회사 직원 몇 명이 병문안 갔다가 봤나 봐요. 그래서 이사 기획까지 들어가 상간녀가 권고사직 당했다고 해요. 저 사모님,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길래 알아보니 격리 직원이 대표님하고 부적절한 관계였나 보더라고요. 대표님 자제분들한테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했다던데 몇 명이 본 거라 입을 막기는 어려웠어요. 일단 그 직원은 권고사직 형태로 잘랐습니다. 아마 업계에 소문이 쫙 나서 이쪽에서는 더 발도 못 붙일 겁니다. 이사님 별 면목이 없네요. 사실 저도 그 사람 쓰러졌을 때 그 여자랑 쭉 만나온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혼했고 지금은 완전히 갈라섰어요. 애들도 제가 데리고 있고요. 가정사가 좋지 않아 정말 창피하고 패 끼쳐 죄송해요. 전 남편이 기업 대표고 저랑 헤어져도 돈 많으니 그 여자가 계속 들러붙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랑은 이제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안 그래도 대표님이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도 업무 보실 정도로 회복이 안 돼서 의논차 연락드린 것도 있는데 경영 전권을 저한테 넘겨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암만 재활해도 말하는 게 어눌하고 글씨 쓰고 타자 치는 것도 잘 안 된다 하시던데 전처럼 아이디어 내고 계산하는 것도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이사님 능력 있으니 당연히 회사 이어받아 운영하시면 되죠. 그럼 아예 퇴직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사무실에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업무가 되는 것도 아니라서 일선에서만 물러나시는 거고 회사 수익금 일부는 매달 드리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네, 그럼 다행이네요. 돈도 한 푼 없고 몸 아프다 하면 나름 신경 쓰였을 것 같은데 수익금 받으면 애들 양육비 주는 데는 지장 없겠네요. 아무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회사 얘기 굳이 더 안 해주셔도 돼요. 저랑은 완전히 남남이니까요. 그럼 잘 지내시고요. 저는 그렇게 완전히 전 남편하고 연을 끊었고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든 말든 신경 꺼버렸어요. 애들도 한번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나니 전 남편한테 찾아갈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전 남편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기 잘 지내고 있어?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지? 뭐야? 아직도 말하는 게 어눌하네? 그러게 술 고기 먹고 사람 마음에 상처 주더니 벌 받는가 보다. 갑자기 왜 연락한 건데? 용건만 간단히 말해. 나 바빠. 그게 내가 회사에서 물러나 보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네. 전보다 돈도 많이 없어서 집이며 차며 다 처분했어. 일단 작은 데로 옮기려고. 안 되면 부모님 집에 들어가던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애들 양육비를 전보다 못 줄 것 같은데 이해 좀 해줘. 진짜 없어서 많이 못 주는 거야. 뭐? 그러게 왜 죄 짓고 살래? 나한테 안 그랬으면 내가 회사 일도 많이 챙겼을 텐데 꼴 좋네. 양육비 줄이고 싶으면 법원에 신청해. 나한테 그러지 말고. 법원에서 정해준 대로 안 주면 법적으로 또 움직일 거니까 그리 알아.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이 매정하냐? 내가 한 번 실수했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실수? 너 실수라고 했어? 실수로 딸 같은 애를 몇 년 동안 만나? 그러면서 나를 우스운 여편네로 만들고 그년하고 평생 같이 살아. 나한테 징징거리지 말고 돈 없으면 걔한테 얘기해서 벌어달라고 해. 양육비는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근데 걔도 없고 나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 좀 챙겨주면 안 돼? 아니면 애들 가끔씩 보내주면 좋고 필요한 거 매번 간호사한테 부탁하려니 그것도 눈치 보이네. 병원비도 부담되고. 그래도 나랑 같이 오래 살았고
애도 낳고 했는데 그 정으로 나 좀 챙겨주면 안 될까? 너 미쳤어? 내가 이혼한 마당에 널 왜 챙겨? 네가 그렇게 좋다던 여자한테 돌봐달라고 해. 애들도 너한테 정남이 떨어져서 보러 안 간대. 보고 싶으면 애들한테 연락해서 네가 알아서 해. 사실 걔가 나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헤어지자 통보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혼한 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다 하소연하겠어. 그래도 같이 살 맞대고 살았던 당신이 의지가 되니 말하는 거지. 아이고, 그러게 젊은 여자 찾더니 몸 아프고 돈 없다고 버림받았구만. 꼴 좋네. 같이 고생하며 집안 일으켜 세운 조강지쳐 버리고 네가 잘 살 것 같아? 네가 그렇게 된 걸 보니 그래도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기는 한가 보다. 나도 몸 아프고 돈 떨어진 늙은 아저씨 챙겨줄 생각 없거든. 간병인을 구하든 고향에 내려가든 네가 알아서 해. 애들이라도 좀 보게 해달라니까. 네가 중간에서 잘해주면 되잖아. 택도 없는 소리 말고 끊어. 너네 집에서 알아서 도움 받던가 길에서 동냥질 하던가 해. 애들이 너 보면 퍽이나 좋아하겠다.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변호사나 대리인 통해서 해. 우리 회사 번호 알지? 내 동기한테 전화하면 친절하게 대응 잘해줄 거다. 전화 끊으면 바로 차단하고 다시는 네 전화 안 받을 거니까 그리 알아. 그 뒤로 정말 전 남편 번호를 차단했고 더는 연락할 일이 없었어요. 후문에 제 동기한테 진짜 전화했다고는 하는데 걔도 욕만 안 했지 대차게 뭐라 하고 그냥 끊었다고 해요. 마음 같아선 전 남편이면 상관여며 더 밟아주고 싶었는데 법대로 하다 보니 속 시원히 밟지 못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죄가 어디 가겠어요? 죄값 다 치를 때까진 고생하겠죠. 솔직히 젊어서 같이 고생한 인간이라 마음이 쓰이는 건 사실이지만 저를 배신한 거 생각하면 챙겨줄 필요도 없다 싶어요. 이제는 애들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려고요.